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맘짱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백유경 이야기 24번째 참깨를 볶아서 심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날깨를 먹어보았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웃집에 가서 볶음깨를 먹고는 맛이 좋아서 물었습니다. 이 깨는 왜 이렇게 고소하지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깨를 볶았더니 고소해졌구려. 이 말을 듣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깨를 볶아 심어 고소한 깨를 바로 거두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참깨를 볶아서 심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트지 않아 이웃집에 가서 이 사실을 말했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깨를 볶아 심으면 어떻게 싹이 나겠는가? 이 사람은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볶음깨가 맛있다는 것을 알고는 참깨 농사를 지어 수확한 다음 다시 깨를 볶으면 일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깨를 볶아 심어 바로 볶음깨를 수확하려고 시도하다가 큰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혼자만의 판단으로 일을 추진하면 실패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깨를 볶아 심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웃집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물었더라면 1년 농사를 망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생각만 믿고 그것을 의존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사회는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도 남에게 물어보고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도 상황이 변하면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공자님이 어느 지방에 가서 제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 제사장에게 하나하나 물어보고 예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사하는 법도는 사실 공자님 자신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법도를 낱낱이 물어보고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기억을 바탕으로 생각을 일으키므로 그들의 생각은 각자 일정한 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같은 것을 보아도 각자 다르게 판단하게 되며 변화하는 현실 생활에서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충하기 위해 남에게 물어보거나 또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 정보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하고 바로 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과의 대화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람쥐 채바퀴 돌리듯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와 또 다른 방식의 일을 배워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더 넓은 사고력을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꼭 사람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데는 이 자기 성격이 문제가 될 때도 많습니다. 저희 경우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극적으로 성격이 부끄러움이 많았던 저는 어른이 되었어도 남에게 길을 묻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특히 어느 장소를 찾지 못했을 때 물어보는 것이 싫어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찾다가 많은 시간을 길을 헤매고 돌아다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용기를 내어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동네 슈퍼에 가서 껌이라도 한 통 사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 장소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싫어서 헛고생을 하고 다닌 경우가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에게 길을 물으면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참을 망설이다 마음을 다잡고 난 다음 용기를 내어 묻기도 합니다. 물론 저와 성격이 다른 사람은 이러한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남에게 묻는 일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런 일은 작은 것이지만 큰 일을 시작할 때는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보고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 생각에만 의존해서는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긴 일을 자기 생각으로 다시 풀려고 하면 해결이 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본 다음 자기 생각과 행동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원인부터 고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세속적인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어 생사를 해탈하려고 발심한 사람에게는 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 빨리 도를 이루기 위해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에만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이는 마치 서울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짐작에 의지해서 찾아가다가 엉뚱한 곳을 헤매면서 힘만 빼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하려는 사람은 경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선지식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좋은 법이나 스승을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제대로 이해한 다음 이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깨달음을 빨리 이루려는 마음으로 자기 생각대로 수행하거나 또 잘못된 스승을 만나 그의 가르침을 따르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가면 갈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선의 정석인 육조단경에서 보면 해능스님은 정의 쌍수로서 수행을 삼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는 말씀입니다. 선정은 보통 참선이나 연불 수행으로 닦으며 지혜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현실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탐욕심이나 아집, 또 분노 등 번뇌를 완전히 잠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지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겸해서 수행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승보살이 나아갈 길인데 상구보리 화중생, 즉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음의 추구는 선정 수행이며 중생 제도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대상, 즉 마음과 세계가 둘이 아닌 불이법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자비심 같은 것은 버려버리고 급한 마음으로 수행해서 빨리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깨달음을 얻을 대상으로 놓고 그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법에 집착했다고 하여 법집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은 밖에서 구할 대상이 아닌데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따로 도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참나, 그리고 단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는 부처 자리를 마음 밖에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은 분명히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해서는 마음과 세계가 둘이 아닌 대성법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만약 깨닫게 되더라도 소승의 경지인 아랑가에 도달하여 무미건조한 정멸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만 의지하지 말고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치가 이런 줄도 모르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깨달음을 위해 수행한다면 마치 볶은 깨를 심어 고소한 열매를 한 번에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생각에만 집착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를 추진하는 사람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